안녕하세요, 오공원장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올려드릴 컨텐츠는 카톡방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기도 한데 제일 답답해요. 왜냐하면 다른 매장하고 우리 매장하고 사실 실정이 참 다르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이 질문을 하면 좀 많이 답답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보시고 나서 좋으셨다면 아래 댓글에다가 응원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에요. 인센티브, 급여. 인센티브나 급여 또는 뭐 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매장들은 어떻게 하나요? 막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되게 많이 답답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올랐을 때는 사실 다른 매장보다는 내가 덜 하지 말아야지, 다른 매장보다는 더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원장님들도 조금은 많이 똑똑해지셔야 되고, 그리고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거를 계산하시기 전에 뭐 먼저 생각해야 되고 뭘 먼저 해야 되는지를 좀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미용실이라는 걸 생각을 좀 버리고, 모든 자영업자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돈을 벌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용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저도 그랬었고, 이 돈에 대한 계산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이익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건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먼저 좀 풀어드리자면, 첫 번째, 고정 지출이죠. 이 고정 지출을 먼저 작성을 쫙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고정 지출이 내가 얼마씩 뭐 임대료나 그 다음에 관리비나 뭐 여러 가지 재료비도 있고 되게 다양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미용실뿐만이 아니라 뭐 식당도 마찬가지고 카페도 마찬가지고 되게 업종별로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고정 지출을 보는데, 보통 이제 미용실은 뭐 저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평당, 이제 매장의 규모가 평당 보통 최소 100만 원 정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 못하도. 그래서 30평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매출이 3천 정도는 나와줘야, 그래야 유지는 된다, 또는 약간이라도 남기 시작하는데, 보통 3천 기준이면은 뭐 자리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임대료는 보통 임대료 10에서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은 거의 평균적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매장의 매출이 월등히 더 높으면 이거에 대한 고정비 비율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임대료나 뭐 이런 관리비에 대한 지출비, 그리고 뭐 임대료도 있고 관리비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청소이모를 쓴다, 청소이모를 쓴다거나, 또는 그리고 이 고정 지출의 성격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이제 약간은 이거는 유동 지출이죠. 재료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 이제 잡비라고 하죠. 직원들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런 펜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뭐 잡비 같은 경우는 있는데, 보통 임대료랑 관리비가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재료비가 뭐 경우에 따라 틀리겠지만 미용실의 경우에는 보통 5에서 많게는 10% 정도 차지를 하죠. 그러면 자 보세요. 매출이 3천이다 가정했을 때 여기에서 10%면 자 300만 원이죠. 그리고 15%면은 또는 450만 원이 되겠죠. 자, 이걸 고정 지출을 일단 잡았어요. 1번 10에서 15% 구간이에요. 자, 그리고 재료비도 5에서 10% 정도 차지했잖아요. 그러면 2번 재료비가 이제 매출 3천이라 가정했을 때 그럼 150에서 300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5에서 10%. 자, 그러면 여기만 계산했을 때 15% 내지 최대 25%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매장에 뭐 이제 이용을 하다 보면 기계가 망가질 수도 있고 시설을 약간 손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지출들이 되게 다양해지잖아요. 그래서 변동폭들은 있겠지만
보통 저는 이 나가는 고정비 제외하고 유동지출이 보통 평균적으로 그래도 한 10%는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 아끼면은 한 5% 정도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로비랑 좀 성격이 비슷하긴 하겠지만 뭐 어쨌든 한 5%로 가정할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3번 또 유동지출이 한 5에서 10%니까 150에서 또 300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또 5에서 10% 잡았으니까 아까 15, 25 나왔죠. 그러면 자, 지출이 지금 현재 여기까지만 해도 20에서 지금 35%가 지금 현재 매출 3천에서 지출이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20%면 600만 원이죠. 그리고 35%면 얼마야? 900. 900에다 100.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거의 뭐 한 돈 1000만 원 나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20에서 35%면은 지금 현재 인건비는 아직 녹이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업을 하면은 세금을 내죠. 이제 지금 이 영상이 7월 달에 업로드가 될 건데 7월 달에 또 부가세를 내잖아요. 부가세는 매출에서 매입을 빼고 나머지 매출에 대한 전체적인 총 부가세액을 내는 건데 뭐 부가세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장사 잘 된 거니까 그냥 뭐 세금 내면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나가고 플러스 종합소득세가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1년에 내가 총 매출액에서 뭐 어쨌든 매입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부가세 그리고 이제 인건비 나가고 해서 나가는 종소세까지 치니까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1년에 나오는 매출액의 한 7%에서 많게는 10%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더라고요. 계산을 살짝 해보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봤을 때 20에서 35%였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그냥 맥스로 넣어봅시다. 그러면 10%예요. 10%를 넣으면 여기 맥스 지출로 봤을 때 35%죠. 그럼 35에다가 플러스 10% 하니까 지금 현재 인건비가 안 나갔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출은 총 4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원장님들이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거 매출 다시 3천이라고 들어왔어요. 3천에서 매출을 3천 했을 때 내가 순이익이 얼마 정도 났으면 좋겠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고 보통 이 영상을 처음에 보시기 전에 매출 3천이면 순이익이 그래도 한 못해도 한 1000만 원 남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계산이 완전 오류가 생겨요. 자, 왜 그러냐면 매출 3천에서 순이익이 1000만 원은 나왔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천만 원 가지고 임대료, 관리비, 재료비, 뭐 세금 다 내야 돼요. 인건비까지 싹 다. 그러면 사실상 2천만 원 가지고 해결하려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내가 지금 총 지출이 45%가 나왔기 때문에 이 나머지 이제 남은 것들이 55%가 남았잖아요. 여기서 내가 순이익을 10% 잡을까? 15% 잡을까? 또는 20%로 잡을까? 그거에 따라서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자, 55% 빼기 내가 10% 목표면은 45%로 인건비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자, 15%면은 이제 40%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이제 20%로 가정했어요. 사실 매출 3천에 20% 수익 내기 어려워요. 20%면 35% 가지고 지금 인건비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 하나는 뭐냐면 원장님들의 매출을 포함시키지 않고 순익 계산을 하지 마세요. 왜냐면 원장님들도 재료를 쓰고 인턴을 쓰고 뭐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인건비 안에 같이 포함을 시켜야 정확한 순이익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내 매출 포함해서 순이익이 이 정도 나는데 잘 나오고 있네 하시면은 그건 착각이에요. 왜? 원장님들이 일을 안 하게 됐을 때 순이익률은 완전히 박살이 나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매장에서 현재 매출 3천이다 하면은 내가 순이익을 예를 들어서 저는 솔직하게 매출 3천이면은 순이익률은 그래도 못해도 10%는 좀 너무했고 매출 3천 하면서 300만 원 벌자고 이 짓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가 내 월급 받고 나서 수익이 15%한 450원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내 급여소득 외에. 그러면 450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40% 가지고 인건비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30평 기준에서 이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보세요. 3천에 40%면 지금 1200만 원이 될 거예요. 자, 다시 3천만 원 매출이니까 내가 순이익 목표를 15%로 잡은 거예요. 내 급여가 다 나가고 나서 순이익은 450만 원이 목표인 거예요. 세금까지 싹 다 내고 나서. 그래서 3천에 자 아까 40%라고 했어요. 15% 목표를 내기 위해서는 40%면은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으로 매출이 3천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인건비를 어떻게 설계할 건지.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3천 매출이 나오게 되려면 적어도 저 포함해서 디자이너는 그래도 둘은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요즘에 디자이너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인건비를 그래 디자이너 급여를 기본급을 300을 주자 하면은 좀 구하기가 좀 그래도 수월하실 거예요. 그럼 곱하기 2 600만 원이 나왔죠. 그쵸? 그럼 600만 원 나왔어요. 그리고 원장님들의 급여도 포함을 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 플러스 300 그러면 지금 900만 원 지출된 거예요. 자 이제 얼마 남았어요? 300만 원 남았단 말이에요. 300만 원 남았으니까 저라면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주 5일째 인턴이 2명이 들어가면은 급여랑 퇴직금 포함해서 보통 주 5일로 기준하면 한 200, 한 30에서 40 정도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2명 초과하게 되면은 곱하기 이게 2하면 600이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주 4일째 인턴으로 2명을 구하자. 그러면 주 4일째에 하루 8시간 근무한다 치면은 총 근로 시간이 167시간이 나오거든요. 167시간의 시급이 뭐 이래서 10,000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거 곱하기 2 하면 대략 한 33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 30만 원만 좀 덜 벌자. 그러면 450이 아니라 420만 원이 순이익이 되는 거니까 디자이너 셋에 인턴 둘 정도의 인원 세팅 구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인건비를 설계하실 때 또는 인센티브를 설계하실 때 내가 어떻게 지출을 나갈 건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센티브 얼마 주고 뭐 인턴은 몇 명 있어야 되고 뭐 메인을 주냐 안 주냐 이거는 질문이 아니에요. 원장님들이 이런 계산을 안 하시고 사업하면 사실상 사업하기가 오래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서 내가 지금 우리 매장의 인건비 설계가 잘 되어 있는가 아닌가도 좀 구성을 다시 한번 더 세팅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매출에 따라서 아까 뭐 3천만 얘기하긴 했는데 매출액에 따라서 나는 그래도 우리 매장 매출이 3천이 아니라 뭐 1,000만 원이다 2천이다 3천이다 뭐 또는 5천 뭐 1억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 구간을 한번 잘 정리를 해보세요. 어떻게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매출을 3천 하는 매장도 있고 5천 하는 매장도 있고 1억 하는 매장도 있잖아요. 근데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까 전에 뭐 임대료 관리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고정비다 보니까 사실상 전체 매출액에서 고정비는 어떻게 보면 전체 퍼센트가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계속 줄기 때문에 수익률은 오히려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간략하게 좀 설명하자면 자
여기 매출이에요. 매출 고정비가 있어요. 그러면 뭐 여기서 임대료라고 칠게요. 임대료는 이게 금액이 똑같죠. 그럼 매출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을 때는 임대료의 고정비가 되게 높겠죠. 근데 매출이 올라가요, 점점. 그러면 여기 기준이라면은 임대료가 퍼센트를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만약 이 정도예요. 그러면 이때는 뭐 예를 들어서 50%로 가정을 해요. 임대료 나가는 게. 근데 이때는 거의 이때 기준으로 가면은 거의 임대료가 전체 차지하는 거에서 뭐 한 20% 차지해요.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막 5% 차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내 매출 목표가 얼마까지인지 보고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임대료가 내 목표는 한 5%까지 줄여보겠다 하면은 이익이 많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 틀리겠지만 뭐 부가세를 뗀다 안 뗀다 뭐 매장들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상 그 매장의 고정비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달라지는 거고, 이 매장 저 매장 비교를 하면은 사실 원장님들 사업하기 힘드시니까 소신 있게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구원장이었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다가 댓글로 응원 메시지 한번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